교통비 여러분 한 달에 얼마 쓰고 계신가요? 혹시 매달 비슷하게 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2026년부터 교통비 체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K패스, 앞으로는 환급만 받는 구조가 아니라 아예 교통비 상한을 미리 막아주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에서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2026년 K패스 변화 내용은 이미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현재 논의되거나 가능성으로 언급되는 방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금이나 구조는 정부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K패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면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환급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환급 혜택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구조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교통비를 먼저 쓰고 한 달 뒤에 환급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제 순간에는 체감이 거의 없고 나중에 통장으로 들어왔을 때 아, 이런 제도가 있었지 하고 느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통비가 일정하지 않거나 매달 사용량이 들쭉날쭉한 분들에게는 지금의 환급형 K패스가 꽤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K패스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액형 교통패스가 함께 도입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6년부터 정액형 K패스가 확정적으로 시행된다. 이렇게 발표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정책 검토나 방향성 차원에서 정액제 구조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정액형 구조가 도입된다면 지금과는 체감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형은 사용 후 보상이라면 정액형은 아예 교통비 지출의 상한을 미리 정해두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그 이상은 추가 부담 없이 이용하는 구조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일반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경우와 광역버스나 GTX 같은 장거리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경우를 구분할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정액제가 나오느냐, 마느냐보다 왜 이런 구조가 논의되고 있느냐입니다. 현재 환급형 K패스의 가장 큰 한계는 교통비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체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교통비가 6만원, 7만원 수준이라면 환급형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가 15만원, 18만원 혹은 20만원 가까이 꾸준히 나가는 분들은 환급을 받아도 매달 나가는 금액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역버스나 장거리 통근, GTX 같은 고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급률보다 지출 상한이 있는 구조가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형 구조가 도입된다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달 교통비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길어서 교통비를 줄이기 어려운 분들, 광역 이동이 잦아서 교통비가 쉽게 커지는 분들, 이런 경우라면 환급을 기다리는 구조보다 이번 달 교통비는 여기까지라는 명확한 상한이 주는 안정감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정액제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전체 교통비가 많지 않거나 달마다 사용량 차이가 큰 경우에는 정액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가 5만원, 6만원 수준인데 정액 요금을 먼저 내야 한다면 지금의 환급형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는 방향 역시 환급형을 없애고 정액제로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급형은 유지하고 정액형을 선택지로 추가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패스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새 제도를 써야 하는 게 아니라 내 교통 이용 패턴에 맞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중요한 건 제도, 이름이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느냐입니다. 한 달에 며칠이나 대중교통을 타는지, 출퇴근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광역 이동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한 번만 정리해봐도 환급형이 맞을지, 정액형이 맞을지 대략적인 윤곽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준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요금표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내 교통비 패턴을 한 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2026년 K패스가 어떤 모습으로 확정되든 간에 결국 혜택을 크게 체감하는 사람은 제도보다 먼저 자기 생활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확정된 정책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현재 나오는 논의와 방향성을 정리해서 설명드린 영상입니다. 실제 제도는 향후 국토교통부나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교통비가 매달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멀리 이동하는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이 되었을 때 제도가 바뀌었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면 체감은 남들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확정된 정책과 추측성 정보를 구분해서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중요한 정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